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한 재난위기 대응 두 번째 시간 교육 맡게 된 김동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외 재난 대응 사례, 해외에서는 재난이 났을 때 우리 동물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반려인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미국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미국 정부에서 미국 시민들 중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있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한 매뉴얼을 만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뭐 영어로 만드는 게 당연할 텐데 그럼 당연히 있고요. 근데 미국 안에도 한글을 쓰는 우리 교포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다양한 언어로 번역해서 동시에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럼 준비하기, 계획하기, 정보 얻기 해가지고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우리 대피와 관련된 부분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대비하면 좋은지를 개인이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잘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이제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이게 계속 이제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대피소도 만들고 그 다음 재난대비 모의훈련도 하고 관련 법도 만들고 그리고 민간 동물보호단체들하고 협업도 하고 이런 식의 이제 활동들을 하는데요. 그럼 다른 나라 보면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영국도 대피소 만들고 뭐 매뉴얼 만들고 훈련하고 그 다음에 민간단체하고 협업을 하고 호주도 마찬가지네요. 대피소 만들고 매뉴얼 만들고 협업하고 일본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핵심적인 문제였던 대피를 중심에 두고서 관련된 사항들을 법 제도적으로도 해결하고 이제 협업 체계로도 만들고 하고 개인의 행동 요령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도 계속 준비를 시키고 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인 이제 일본이 반려화 정도가 높은 데다가 지금 우리보다는 먼저 이 분야를 시작하다 보니까 좀 참고할 사항이 많은데요. 거기도 제도를 딱 만들어 놨습니다. 그 재해대책기본법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재난안전기본법이 있는데 그런 기본법 안에다가 방제 계획을 다 수립해야 돼. 재난대응 계획을 다 수립해야 돼 하고 모든 지자체 내려보냅니다. 내려보내면 그 모든 지자체는 그걸 받고서 우리 동네, 우리 지자체에 맞는 재난대응 계획을 짜야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환경성, 우리나라 환경부죠. 환경부에서 그 내용 안에는 반드시 반려동물의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넣으라고 해가지고 또 가이드라인을 따로 주는 겁니다. 주게 되면 각 지자체들은 우리나라 보면 행안부에서 받은 거, 기본 매뉴얼, 환경부에서 받은 매뉴얼 해가지고 반영을 해가지고 기본적인 지역사회 제도 안에 이 반려동물 시스템을 이제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 재난이 발생하면은 뭐 가이드라인만 또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실제 동물구호본부라는 거를 만들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또 재난나면 재해대책본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도 그런 게 만들어지는데 그거하고는 또 별도로 동물구호본부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전국에 그 재난 지역에 있는 우리 반려인들, 반려동물들을 보호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일본에서는 가장 큰 재난이었는데요. 그때 보더라도 동물구호본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아예 환경부에서 정부에서 이 본부에다가 공무원들을 파견하고 이 본부는 그 평상시부터 이런 문제에 관심이 있던 많은 일본의 동물보호단체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만들었거든요. 그럼 정부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만들고 요런 본부를 지역마다 또 다 만드는 겁니다. 피해 지역마다. 다 만들게 돼서 거기에서 이제 커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그럼 제도적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근데 우리의 관심사는 사실은 여기 제도도 제도인데, 그럼 개인들은 어떻게, 반려인 개인들은 어떻게 대비하면 될 건가, 이런 건데요. 역시 일본에서는 이게 많이 발달돼 있어서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거는 뭐냐면은 재난 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떠올려 보면은 생존 배낭이라는 것들을 이제 많이 준비한다 그러는데, 일본에서는 동물들을 위한 생존 배낭이 따로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려동물이 내 가족이다 보니까 같이 대피를 가야 되는데 그럼 그 안에 배낭을 들고 갈 때 이게 사람한테만 필요한 물건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동물들한테도 필요한 물건을 같이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상배낭, 생존배낭에는 동물들을 위해서 어떤 물건을 집어넣을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 그럼 개를 위한 거, 그 다음 뭐 강아지를 위한 거, 그리고 저기 큰 사진에 나온 거, 복잡하게 나온 건 저 뭐냐면요. 사람이 2명인데 강아지가 1마리야. 그럼 생존배낭 어떻게 짜야 되는지를 따로 구성해 준 겁니다. 그래서 마트에 가면요. 저게 다 팔아요. 이렇게 팔아가지고 전 고양이 기르니까 나는 우리 가족 3명의 고양이 1마리 그 키트 사든지 아니면 본인이 구성을 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미리 다 대비체가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교육도 시켜야 됩니다. 평상시에 우리 국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원칙을 정해줘가지고 무조건 재난이 나면은
같이 움직이세요. 동반 대피하시고, 근데 동반 대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물자, 아까 비상배낭에 들어가는 물자가 있는데 이러한 기본적인 목록이 뭔지 이런 것도 좀 알려줘서 국민들한테 체크하라 그러고, 그리고 평상시에 재난이 났을 때 고양이 같은 경우는 깜짝 놀래면 구석으로 숨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강아지도 숨어버릴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대피를 가야 되다 보니까 평상시에 우리 동물들한테 기본적으로 훈련시켜야 되는 교육들, 이게 어떤 건지 이런 내용들을 다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그냥 국민 매뉴얼처럼 전 국민한테 알려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개인적인 주의사항, 필요사항도 알게 됐어요. 근데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물건도 있고, 주의사항도 이제 알고, 제도도 있습니다. 그럼 해야 되는 건 훈련을 해봐요. 교육훈련 해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그 교도시에, 일본에 있는 교도시에서 실제로 시민들이 하고 있는 훈련의 과정인 건데요. 아예 학교 운동장을 통째로 하나 빌려가지고, 그 지역에서 훈련에 참여하실 분들을 모아가지고 그 시민들이 자기 반려동물을 이 훈련날 다 모이는 겁니다. 모여가지고 뭘 하고 있냐, 처음에 와서 다 등록하는 거죠. 등록 카드가 있으니까 일단 등록하고, 이게 대피소인 거죠. 대피소. 그래서 모이신 분들이, 시민들이 그 학교에다가 그 동물 대피소 직접 만들어 보는 겁니다. 만들어서 사진 순서대로 해가지고 처음에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 천막을 씌우고, 그 다음 또 칸막이, 여러 마리가 칸막이도 이제 하게 되고, 그 다음 거기에다 이제 케이지도 집어넣고, 이제 화장실도 설치하고, 실제 다 본인 동물도 데려왔으니까 거기서 실제로 배변도 보게 하고, 이 훈련을 시민들이 직접 모여가지고 지자체 지원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실제 상황이 터지면은 그 학교에 다들 모이셔가지고 실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준비시키는 거고, 또 이러한 행사 자체가 그 참가하신 분들만 이게 훈련하는 게 아니고 관심 있는 분들도 오셔가지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봐가지고 그때 여기 홍보, 여러 가지 이제 훈련 제도에서부터 우리 주의사항, 그리고 물건들 어떤 게 있는지 이런 식으로 이 행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동물보호단체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면은 딱 터지면은, 재난이 터지면은 현장에 들어가서 지금 사진에서 보여준 것처럼 동물 전용 대피소를 따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전문적으로. 그렇게 해서 수용을 해가지고 실제 반려인들이 안심하고 맡겨놓고서 본인이 일반 대피소 가셔가지고 피난 생활을 계속 하시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간 거는 아예 떨어져 있는 게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반려동물을 데리고서 같이 이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이 동행 대피소를, 동물과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대피소를 아예 따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럼 이제 선택지가 많아지는 겁니다. 이제 반려동물이 있으면은 일본에서는 이제 동물 전용 대피소에 맡기고서 내가 대피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부모하고 있고, 또 저런 식으로 아예 전용 대피소 가가지고 내 반려동물하고 아예 피난 생활을 같이 하는 이런 방법도 이제 있겠습니다. 또 이러한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단체들이나 기업들이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지금 트럭 하나 보이는 게 이 특수차입니다. 이제 재난이 났을 때 동물들을 구호하는 특수차라 가지고 저 안에 동물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난 나면은 저 트럭만 딱 현장에 들어가면은 기본적인 이렇게 응급처치에서부터 여러 가지 돌봄이나 사료 공급 이런 것들을 저 트럭에서 할 수 있는 거고요. 요거보다 또 한 단계 나가는 거는, 재난 났을 때 이제 부상당한 동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할까 했을 때, 그럼 수의사가 오셔야 되는데 수의사 혼자 온다 하더라도 이게 뭐 수술이나 처치에 필요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다 같이 와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예 저렇게 컨테이너 싣고 와서 통째로 설치하는데, 저게 동물병원입니다. 통째로. 그래서 이제 대피소 앞에 설치하면은 가가지고 이제 치료도 받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요거는 저쪽에서 동물 살롱이라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 동물 임의용 이동 차량입니다. 왜냐하면 피난 생활을 한 달, 우리나라도 보통 이제 한 달 정도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계속 일상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까 동물들의 위생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임의용하는 자원봉사, 동물 임의용 자원봉사자들이 오셔가지고 활동도 이제 하고 계신 거죠. 그 외에 항상 지금은 계속 재난 때 동물을 항상 피해자라고만 말씀드리고 있는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건 뭐냐면요, 테라피독이라 그래가지고 동물들 중에 인간과의 교감 능력이 뛰어난 강아지나 고양이들을 미리 훈련시켜서 이 치유견이라 특수견으로 훈련시켰는데요. 이 강아지들이, 또 고양이들이 재난 현장에 와가지고 피난민들 안에 들어와가지고 일종의 심리 치유를 진행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재난자원봉사 같은 거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요, 동물들도 서로 도울 수 있게, 사람을 도울 수 있게 이렇게도 지금 이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로 지금 일본을 중심으로 좀 해외 사례를 봤고요. 이외에도 많은 나라들이 거의 비슷한 맥락의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하나의 중요한 영역으로 딱 굳어져 있거든요.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이게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제 다음 시간을 통해 가지고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과제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